영상이 저장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냥 끊어졌는데 연달아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바이러스도 원인이지만 식생활 습관, 저도 이렇게 의학 특허 2019년도에 10건 신청할 때 이 내용을 다 넣었었는데요. 구글 자료 통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구글 자료. 자, 이런 생활 습관. 나트륨 섭취 뒤 지방 섭취 제한, 채소 섭취 늘리기 중요. 생활 습관, 운동하기. 칼륨이 풍부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혈당도 조직은 혈당을 통해서 적정 체중,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인자고 체중 1kg 가면 혈압이 낮아진다.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을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된다. 근력 운동 병행. 이렇게 담배는 끊고 술은 삼가거나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러스도 관련이 돼 있다고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영상이 갑자기 끊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 하지마비. 바이러스 감염은 기행발해 증후군처럼 면역 체계가 심각한 건강 하지마비를 유지하는 구글 자료. 하지마비를 유발하고 척수염을 일으킨다. 하지마비를 이렇게 하지마비. 이렇게 얘네들은 마비를 일으키 신경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마비를 신경의 계통에 잠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기행 발해 증후, 면역체가 신경을 공개 하지마비를 유발하거나 EB, D68 바이러스, 특정 바이러스가 척수염을 일으키 하지마비를 일으키거나 다양한 경로로 하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몸의 자세 잘못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자외 근육이 삐뚤어졌을 때 그것이 협착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경이 마비됐을 때도 다리를 쩔룩거리거나 좌우균형이 안 맞거나 저린 증상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척추 같은 데도 척추도 이 자세 잘못과 관련도 있습니다. 척수염은 이렇게 하지마비를 다양한 경로로 하지마비 유발할 수 있다. 감염 후 수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감기 독감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후에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체가 자기의 신경을 공격. 그러면 바이러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의 신경을 공격하여 발생한 급성마비 질환이다. 손발 저림, 따끔거림, 점차 다리 근육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게 근육이 좀 약해지는 증상을 갖고 있다면 바이러스 의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심하면 얼굴 근육 마비까지 올 수 있다. 기행발해 증후군, 급성 이완성 척수염, 특정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D68 감염과 관련이 있기 척수염증을 일으켜 갑작스런 마비를 유발한다. 갑작스런 팔다리 약화나 마비, 얼굴 처짐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중풍 걸렸을 때 한쪽 얼굴 이렇게 이게 좀 차이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HTLV 관련 척수병증, 인체 림프 친화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며 척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 의학 좀 제약회사들은 관련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의사 면허를 갖고 있을까요? 연구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대부분의 다 연구인들이 의사 면허를 100% 갖고 있냐? 과연 그럴까요? 예. 예, 척수병증, 하지의 경직을 뻣뻣한 근력을 약화시키거나 고형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이러스가 하지마비를 일으킨 메커니즘, 면역반응 교란, 바이러스 감염으로 과도화된 면역반응이 신경을 손상시킨다. 기행발해 중 직접적인 척수 감염, 바이러스가 척수 자체 염증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파괴하거나 기능을 방해한다. 급성 이완성 척. 그러다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연구하는 부분이라서요. 이렇게 하지마비 증상과 바이러스와 갑상선 질환. 이것도 구글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원인 아급성 갑상선염 바이러스 원인 감기를 하는데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세암병원 이렇게 자료인데요.
갑상선에 바이러스가 걸리시고 이런데 이제 갑상선 부위에 통증, 열, 이게 온도 조절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냉각 기능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온도 관련이 돼 있다고, 온도 조절과 관련이 있다. 이거 체크를 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밖에 튀어나온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온도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악업성 갑상선염 바이러스의 갑상선 감염에 의해서 갑상선 부의 통증, 열, 피로, 갑상선 중독성 등 염증, 통 이렇게 일으킨다. 갑상선염 주요 원인은 자가 면역방,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약물 등이 있다. 그래서 갑상선염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해서 국가건강보정부 포탈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장 흔한 이유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공격 면역은 자기 몸을 이렇게 공격하는 증상 이렇게. 그래서 갑상선 질환 관리에서 파르보 바이러스, 앱스타인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도 하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업성 갑상선 현상,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을 앓는 합성 생기는 염증으로 특정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 함께 나다. 이것도 저도 특히 내용을 다 들어갔는데 할 때 이런 부분 신청할 때 10건 신청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갑상선 질환, 항진증, 저하증 둘 다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 바이러스 감염은 항진증, 저하증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 그걸 읽어보는 바이러스 감염은 그걸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하시몬트 갑상선염 그래서 유발염입니다. 엉터리가 아니랍니다. 네, 공부를 구글자를 통해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악업성 갑상선염을 유발하여 시 갑상선인 항진증과 저하증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 여기 바이러스가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요. 항진증, 저하증이 일어날 때, 항진증이 할 때 약간 마비 증상이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시몬트 갑상염성, 그레이브스와 같은 자가면역성 갑상질환 유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갑상선 항진증 증상, 가슴 두근거림, 체중 감소, 손 떨림 이런 것들도 있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도 혈압이 낮아지거나 몸의 온도가 낮아지거나 증상, 피로, 체중 증가, 추위가 타거나 이게 발열 기간이니 여기서 체크해서 이렇게 뇌하수체하고 연결해가지고 간이나 이런 데서 혈당을 내놓거나 부신작용해서 혈당을 내가지고 몸에 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몸에 발열을 일으키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호르몬 방출 후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피로, 체중, 추위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모토 갑상선염, 바이러스 감염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갑상세포의 구성 유사해 면역계 혼란이 자가 면역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자가면역 질환 주로 갑상선염 저하증 또는 항진증. 저하증이 일단 하시모토 갑상선염이고 항진증은 그레이브성을 유발한다. 때로는 두 상태가 모두 왔다 갔다 나타날 수 있다. 정상적인 균형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렇게 있겠다.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거죠. 불규칙을 느끼는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을 해야 되겠죠.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EBV, C형 간염 바이러스, 구글자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파르보 바이러스 B19, 헤르페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볼거리 바이러스 등 갑상선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갑상선 기능과 관련이 보고되었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갑상선 항진증과 아지마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정 바이러스가 헤르페스도 관련이 돼. 저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그래서 얼굴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그에 대해서 저번 동영상에서 마비가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나왔었죠. 구글 자료에서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해지면 저칼륨성 주기성 하지마비라는 드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혈중 칼륨 수치 감소로 인해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져 주저앉는다.
젊은 남성에 발생하고 갑상선 호르몬 과다로 칼륨이 근육세포 안으로 이동한 근육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니까 칼륨이 근육세포 안에 이동한 근육 기능이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 마비도 사라진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상선에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그러면 이게 마비가 다리에 갑자기 힘이 주저앉거나 힘 빠져있는 거 걷기 힘들어 감각은 정상인데 지금 팔에도 마비가 올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해 체내 칼륨이 근육세포 안으로 급격히 이동.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뇌 신경도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거기가 이제 마비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것도 구글 자료 쪽에 찾아서 알아낸 건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체내 칼륨이 구글을 통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똑똑해지는 거 공부하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체내 칼륨이 근육세포나 급격히 이동, 체력 내 칼륨 농도가 낮아진다. 저칼륨 염증이 생기게 되고 동시에 몸에 근육이 그죠 이렇게 마비가 일어난다고 알고 나와요.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는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생 조건은 과로, 과식, 음주, 수면, 아침 기상 시에 몸이 뻣뻣해지는 특히 동양인 남성에 흔하다. 그래서 근본 치료는 갑상선 기능 항진 자체를 치료해야 된다. 마비 증상 완화를 위해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면 식단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마비 증상 자연스럽게 호전돼 재발한다. 이렇게 드물지만 호흡 근육 약화로 인한 호흡 부전이나 심장 부종 및 생명력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다.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이게 치료가 필수적이다 나와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을 좀 볼게요. 바이러스가 저하증이나 항진증을 둘 다를 나타내거나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갑상선 항진증의 경우에 보통 마비가 잘 일어나고요.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환자도 드물게 갑작스레도 저하증 항진증도 나타나거나 동시에 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구글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하증이 항진증으로 변화되거나 신경계 합병성 마비도 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이렇게 바이러스와 뇌 감염, 뇌 신경 감염 이게 또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뇌신경계 구글 자료 보는 거예요. 뇌 수막염, 척수 등을 감염시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구글 자료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염과 뇌수막염이 대표적 원인 바이러스는 단순포진,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19, 아르보 바이러스 등이 있고 두통, 발열, 구토, 의식저하, 신경학적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바이러스성 내면 뇌 바이러스 뇌 실질을 직접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며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바이러스가 뇌를 감싸고 있는 수막 뇌천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감기와 초기한 유산소는 뒷목이 뻣뻣하거나 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몸의 곳곳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기초로 해서 증식을 할 수도 있어요.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이라든지 특정한 이런 암들은 바이러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면 모든 암이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포진 바이러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기억력 장애에게 관련된 증거가 구글 통해 봤거든요.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등 유발할 수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소아 성인에게 바이러스 뇌수막염, 뇌염을 일으킨다. 아르보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모기를 통해 뇌염을 유발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뇌세포에 직접 침투하거나 면역반응을 통해 뇌손상을 일으키거나 신경 증상을 유발한다. 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뇌염을 일으킨다. 발열, 두통, 오한, 구토, 근육통, 몸살, 기운, 의식저하, 혼미, 경련, 시력저하, 운동기능장애, 행동변화, 인지기능저하, 지금 경직된 뒷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뇌신경 감염, 거기 이제 뇌하수체 감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뇌하수체 감염이 일어나면 이것도 구글 자료
바이러스는 뇌하수에 직접적인 감염을 일으키거나 염증 반응은 자기의 자가 면역체 뇌하수의 기능을 특히 항진하거나 저하거나 뭐 불규칙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호르몬 생산 이상을 분발해서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거나 약간 지장이 생기는 뭐 10분의 1 지장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그러겠죠. 네네. 심각한 경우는 좀 더 많은 지장이 직접 감염, 네. 빌부 바이러스, HIV, 거대스포 바이러스는 뇌하수의 조직을 직접 감염시켜서 손상을 일으킨다. 염증 및 자가 면역 반응, 신체 강력 염증 반응이나 자가 면역 반응, 뇌하수의 체험을 유발한다. 뇌하수가 손상이 된다. 그럼 췌장세포도 파괴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러스가 그런 작용을 한다고. 다른 데는 안 그럴까요? 간이나 신장, 췌장, 비장, 네, 다 그래. 그래서 췌장 비대하고 얘기했던 갑상선 비대, 전립선 비대하고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구글자에 나와 있는데요. 혈관 손상 좀 더 찾아드릴게요. 특정 바이러스 감염은 혈액 응고 장애나 혈관 손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거죠. 뇌하수혈관의 혈류를 차단, 이렇게 허혈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뇌하수 기능에 뇌염을 발생하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뇌하 척수를 둘러싼 보호막인 뇌막에 염증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인데 뇌 실질에 염증이 생긴 뇌염이 발생했을 때 뇌하수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호르몬 결핍이 나타나는데요. 뇌하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 ACC, TH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하고 손상 시 해당 호르몬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렇게 관련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딱 집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구글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네, 공부를 했게 되면. 아니면 구글의 방대한 자료 속에서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10건 특허를 제출했어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우분 물질과 관련된 것을 실험해서 결과를 특허를 신청해서는 주지는 않더라고요. 제약회사에다 딱 컨택했고 관련된 이메일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글 자료를 통해서 특정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극심한 피로 및 무력감 읽어드리는 거죠. 항인형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구글의 방대한 자료 속에서 어떻게 찾으실 수 있나요? 알아야 찾지. 물건 찾을 때 알아야 찾는 거 어디 놔뒀는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항인형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 과도한 갈증과 소변량을 보인다. 뇌하수자가 보호르면 심한 두통, 시력장애, 시생령. 그래서 제가 다른 과학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한 뇌하수자가 보호르면 심한 두통, 시력장애, 시신경 압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뇌하수자의 졸중, 드물지만 급격한 출혈로 인해서 가까이 심한 두통, 시력 상실, 의식 저하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응급 상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뇌졸중, 중풍 이렇게 관련을 이거 구글 자료 보는 거예요. 이거든. 바이러스 감염은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중풍은 뇌졸중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압이 높아집니다. 붓가리처럼 불어오르면서 혈액 응고 증가. 바이러스 감염은 전신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서 혈관 내피 손평화 손상되고 혈관 응고 시스템의 균형이 깨진다. 혈관 피떡을 성취한 뇌혈관을 막을 위험을 증가시킨다. 구글 자료, 혈관을 막을 위험을 증가시킨다. 구글 자료. 염증 반응, 혈관벽을 손상시키거나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심장 기능 저하, 일부 바이러스는 심근염 같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심장에 생성된 혈전이 뇌혈관으로 이동해서 여기 폐혈전이 생겨 폐로 가면 거기를 폐를 막고 뇌를 가면 뇌를 막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심장 같은 데도 이 문제로 인해 심근염을 일으키거나 막는 걸로 혈관을 막는 걸로 혈전이 잘 생긴다고 바이러스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 구글 자료 따라서 보여드렸죠. 뇌 혈관으로 이동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혈관 직접 침투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특정 바이러스 뇌혈관에 직접 침투 혈관 그런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죠. 실제로는 생활습관 플러스 바이러스 두 가지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경직이 되면 아무래도 혈전이 잘 생기거나 혈관염이 생기면 이렇게 그렇죠. 고혈압이 생기거나 이런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기저질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질환이 좀 있는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은 생활습관까지 엉망이면 두 가지. 옛날에 의학특허 할 때 이 용도 다 신청을 내서 넣었는데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특정 바이러스는 뇌혈관에 직접 침투 10건 냈어요. 10건 공부를 다 했습니다. 뇌혈관에 직접 침투 혈관염 및 관련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혈액 공급을 촉진한다. 그래서 독감보다 뇌혈중을 훨씬 더 높인다. 뇌졸중, 중풍. 일부 보기에 따른 코로나 감염 최대 6%에서 뇌졸중이 발생했다.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린 사람도 감염 며칠 내 뇌경색 발병률이 높아진다. 출혈도 일으킨다 그랬죠. 뇌출혈 이래서 막혀갖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대상포진과 바이러스 감염돼. 대상포진과 HIV C형 간염은 만성 바이러스 감염, 대상포진, HIV C형 감염도 장기적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 기억력 장애도 치매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글 자료, 바이러스 감염, 수도 대상 포진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는 뇌 침투에 특정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를 생성, 엉킴을 유도하거나 뇌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신경세포 손상 및 치매로 유발한 거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바이러스가 치매를 그러니까 여기서 혈관 막히는 거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나 바이러스도 주요 질병을 이렇게 췌장세포를 공격해서 하듯이 뇌세포를 공격해서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거나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췌장세포 공격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 다른데 이런 뇌세포는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것이 해마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와 그 부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도배상포진 바이러스, 수도와 세상포진, 대상포진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헤르페스 관련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 엉킴 현상이 발견되어 치매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독감 바이러스, 약한 사람이 걸리는 게 노인분들이 지켜져. 독감 바이러스 드물게는 젊은층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치매 말이죠. 독감 바이러스 감염에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 한다. 뇌손상 유도 바이러스 감염 시에 뇌 침범하여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을 촉진하면서 인지기능 저하, 치매 증후가 나타난다. 영증 및 신경세포 사멸, 특정 바이러스 감염 뇌염증 반응 시 신경세포 사멸로 인해 치매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매와 혈관 장애. 치매 혈관 장애를 볼게요. 구글 자료. 치매 혈관 장애는 혈관성 치매를 통해 밀접하게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뇌 혈액순환 문제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한다. 뇌졸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당뇨, 고혈압, 당뇨 같은 거는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 심장이나 뇌 쪽에 영향을 줘서 막히게 하거나 치매에도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고지혈증도 그렇다. 주요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더불어 보행장애, 발음장애, 신경학 증상에 동반되어 성격 변화가 신경이 막 성격이 난폭한 성격이 내가 신경질을 낸다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람 하나면 신경이 나죠. 근데 이것이 그런 것이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고집이 세진다든지 이런 것도 100% 그런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이성적인 작용보다 이게 혈류가 안 좋으니까 이성적인 대뇌 작용보다 전두엽의 대뇌 작용보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성격 변화를 얘기하네요. 핵심은 혈관 위험인자 조절과 생활습관 구성, 예방 및 진행 억제다. 혈관성 치매의 특징은 뇌경색과 뇌출혈, 만성 뇌허혈 등 뇌기능이 저하된다. 기억력 저하에 집중력 저하, 성격 변화, 보행장애, 발음 이상, 소변 조절 장애 등 초기부터 나타난다. 알츠하이머의 차이는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고 혈관성은 성격 변화나 신경학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 주요 위험 요인은 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질환, 부정맥, 생활습관은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이러스와 해마를 볼게요.
바이러스 해마 감염, 해마 부분에 이게 혈관이 막혀 있거나 그런 부분도 바이러스는 해마를 포함하는 자료, 이렇게 수 있다. 해마를 포함한 뇌조직이 해마는 기억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단기기염 및 장기기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 및 해마를 포함한 뇌조직이 침투하여 감염을 제가 아니까 이 부분을 찾아 들으시는 게 잘해요. 기억상실, 인지기능 저하, 심한기형 내연과 같은 심각한 신경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과학도가를 했으니까. 인지기능 저하, 심한기형 내연과 같은 심각한 신경학 증상 및 장기적인 후증을 유발한다. herpes 심플렉스 바이러스 일형, 방대한 자료에서 구글에 이것을 찾아보려면요 핵심만 딱딱 집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바이러스는 뇌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해마를 포함한 구글을 통해서 했죠. 변형기에 감염되는 영향이 있다. 감염 후 회복되어들이 심각한 기억 장애를 남긴다.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 높인다 연구 결과돼 있다. 피코르나 바이러스 일반적인 감기 소아마비들을 일으킨 바이러스에게 소아마비, 뇌